투데이 핫 경제입니다.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 물량이 지난해 60%에 그치면서 공급 부족이 우려됩니다. 24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10만 7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40.4%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말 이후 처음으로 약 4년 만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외교장관들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준비 등 3국의 협력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제조기업 최초로 폐기물 실질 재활용률 100%를 인증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아산 공장이 국제안전과학인증기관 유엔솔루션의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에서 가장 높은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전 세계 완성차 제조기업 중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는 현대차 아산 공장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안현모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한영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와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 재개와 또 여러 산업 분야의 MOU 체결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인사이트 특별 앵커 저 안현모와 함께하는 핫 이슈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는 우리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의 김대호 연구소장님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태현 선임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1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관을 물려받아서 대관식을 치렀던 찰스 3세 첫 국빈 초청인데요. 또 마침 올해가 한영 수교 140주년이라고 하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과 영국이 올해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한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온 영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정치 질서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난 뒤에 미중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반발하면서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어떻게 보면 일련의 어떤 사태를 통해서 이제 대외 충격을 갖다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으로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또는 파트너를 갖다가 얼마나 잘 모색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어떤 화두로 떠올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갖다 지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제 한국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윤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짧은 일정 안에 꽤 알찬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번째로 초청을 받은 국빈입니다. 영국 왕실이 뭐 한 달에 한 번 아무 때나 이렇게 국빈을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번 통상적으로 국빈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만큼 또 예우에도 엄청난 정성을 들이죠. 이번에도 영국 왕실의 경우 그 품격 있는 의전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정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영국 하면 흔히 예법의 나라, 프로토콜을 가장 잘 지키는 젠틀맨과 레이디, 신사숙녀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영국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최상의 프로토콜로 한국의 대통령을 대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80년대에 네. 노태우 대통령을 수행해서 영국 그 정상 방문 때 알아간 적이 있어요. 기자로서요. 그런데 당시에 더 타임스라는 영국의 신문의 일면에 개를 먹는 개나라의 개 대통령이 왔다. 일면에 광고를 이렇게 썼던 게 눈에 지금 선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당시에 뭐 우리도 많은 노력을 성취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한다면 정말로 천양지차, 야. 그야말로 최상의 대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kg에 해당하는 그 황금마차, 거기다가 또 런던 타워에서 울려 퍼지는 축포, 그밖에 영국에서 나올 수 있는 전 현직 최고의 그 실세들 이 총동원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대담을 나누는 모습은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영국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대접을 크게 받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그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고 간 내용도 좀 이따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두 나라한테 꼭 필요한 많은 조치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두 나라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교두보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김대호 연구소장님께서는 격세지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환영식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한 가지 또 이례적인 것이 찰스 3세 국왕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에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있었던 킹스 스피치에서 그것도 영국에서는 70년 만에 있었던 킹스 스피치였는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고 직접 콕 집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국이 지금 이 찰스 3세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정치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금 고조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성에 기반으로 작동했던 그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지금 새롭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부분의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 담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으로서는 이런 경쟁력을 갖다가 같이 좀 뭔가 모색할 수 있는 파트너가 또 한국이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인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정치 질서의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행히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태 지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인태 전략을 갖다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갖다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딱 그 지리적으로나 또는 또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딱 들어맞는 이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국빈 방문이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행사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실용적인 현실 정치가 혼합돼 있어서 소프트 파워의 결정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하필 이 지역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 측의 손님들을 위해서 이런 환대를 준비했다는 것은 점점 더 동맹국이자 무역 파트너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존중을 표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의식만을 갖춘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을 높이 존중하고 또 한국과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진솔한 협력을 원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엿보였는데요. 지금 영국은 GDP 면에서 세계 5위의 강국입니다. 나라는 자그마하고 최근에 코로나 전국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휘청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슈퍼파워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지금 고민은 유럽 연합으로 붙어서 결국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흔히 우리가 브렉시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유럽 연합 상태에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그 기업 본부를 유럽 대륙으로 옮겨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산업 협력의 어떤 공동망이 끊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위기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로 한국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한국과 영국이 한영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게 1883년입니다. 미국보다 1년 늦었는데 사실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영국은 미국보다도 먼저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거절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대안으로 얼터너티브로 일본과 수교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은 일본과 영국 이 영일 동맹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또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아시아에서 세력 판도를 완전히 나누는 결정타가 됐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0년 만에 한국과 영국의 이 어떤 끈끈한 협력은 그 140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지정학적 어떤 동맹,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리다. 브렉시트의 공백을 한국이 메꿔줄 수가 있고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요. 영국의 원전 에너지, 네. 또 그다음에 세계 물류 공급망, 같이 반도체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진 한국이 반도체 세계 강자라고 그러지만 네. 우리는 제조의 강자인 것입니다. 네. 그 설계는 ARM이라는 회사, 네네. 그 회사가 어느 누구도 넘나볼 수 없는 넌사벽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회사가 협력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그 어떤 협력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협력, 또 원전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 국빈 방문 일정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국빈 방문 일정에 앞서서 이 찰스 국왕이 한인타운에 직접 찾아가서 한국 음식도 맛보고 또 한국 문화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황금 마차를 제공하기도 하고 예포 41발을 발사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대했는데요. 이렇게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그 찰스 3세 국왕이 이제 방문한 그 한인타운의 그 뉴몰드냐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이제 큰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의 한인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한 1970년대부터 한국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사관저라든가 또는 이제 삼성전자 연구법인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이제 한국 내에서
영국 내에서 한국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찰스 3세 국왕이 직접 이 뉴몰든에 위치한 한인타운을 갔다가 방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또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한국을 갖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서 좀 더 한국에 대해서 뭔가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방문 기간 동안에 뭔가 양국 간의 협력을 갖다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지금 이걸 갖다 좀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영국의 국왕이 약간 리틀 코리아를 방문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동선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에이펙 참석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유럽으로 날아가도 되는데 굳이 국내에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통상적으로 정상들이 해외를 나가서 여러 나라를 연이어서 순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바로 그 나라로 연이어서 순방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더랬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외교적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에이펙 정상회담 다음에 바로 대서양 쪽이나 북극으로 날아가서 영국을 바로 갈 수 있었는데도 굳이 사실 비행기 타는 게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네. 저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피곤하죠.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네. 팍팍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한국으로 다시 왔단 말이죠.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영국의 외교 프로토콜이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로부터 출발해야만 손님으로 접대를 한다. 이런 전통이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조금 돌았었어요. 네, 저도 접했어요. 예, 근데 이거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장기간 한국을 연이어서 외국을 순방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대서양 쪽이 아닌 태평양 쪽으로 돌려서 한국을 잠시 좀 들러서 한국의 민생 경제를 좀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약 30시간 이상 체제하면서 그동안에 당면한 한국 경제 현안들 보고도 받고 또 지시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어떤 행보. 그러니까 프로토콜도 지키지만은 실용적으로 민생을 살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뭐 그 참모의 또 진술에 따르면 굳이 중간에 그 비는 시간을 억지로 일정을 뭔가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잠깐 짬이 나더라도 뭔가 민생을 챙기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뭐 이렇게 또 전했더라고요. 이번 국빈 방문에서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버킹엄궁에서 열렸던 만찬입니다. 만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 또 그 장면들이 모두 연일 화제가 됐었는데 이 만찬이라는 것은 외교를 활성화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찰스 3세 국왕이 뭐 가수 싸이의 글로벌한 메가 히트곡이죠. 강남 스타일을 뭐 언급을 하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어로 환영 인사 한마디를 건네기도 하고 또 영국의 그 동반자 관계를 한국어인 정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뭐 화려함의 극치이기도 하고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줬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김두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영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만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그 화려함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이번에 그 찰스 국왕께서 했던 만찬은 굉장히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에 이렇게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만 어떻게 보면은 영국 내에서 이제 한국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중요한 협상 파트너고 같이 가야 될 동반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한테 굉장히 최고의 예우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런 국제 정치 질서상의 어떤 혼재되어 있는 리스크상에서 지금 영국이 지금 굉장히 높은 파고를 갖다 계속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정말로 중요한 파트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번 만찬에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은 그 영국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OTT에 있는 약간 드라마의 실사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었었습니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서 또 첫날 있었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 의회에서 한 연설일 텐데요.
대통령이 양국 우정을 주제로 영어로 무려 17분 동안이나 연설을 했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영어라는 게 미국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영국의 언어, 그래서 잉글리시지 않습니까? 그 잉글리시의 본고장인 그 영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한국말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영국 사람들이 갖는 친근감은 영어를 얘기하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훨씬 더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영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산업혁명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나라이긴 하지만 가까이서 만나보거나 이러면 영국 사람들이 최고의 프라이드로 치는 것은 문화적 우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국에서 싸이나 또 한국의 K컬처 여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 데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면서 셰익스피어도 언급을 하고 네. 상당히 그 문화적 K컬처에 대한 공감을 많이 얻어냈어요. 네. 특히 양국의 우정을 주제로 한 연설 대목에서는 영국 의회에서 기립박수가 나왔는데요. 네. 제가 특파원을 했었는데 미국은 이 습관적 박수 치는 문화가 있어요. 네. 한쪽에서 말씀만 크게 올리면 박수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채 박수를 안 쳐요. 박수를 자제하는구나. 박수 치는 것을 좀 천박하게 생각하는 네.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박수를 치는데 한국과 영국의 우정 문제 얘기를 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누구도 누가 먼저 시작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야말로 문화적 우월 그런 때에 어떤 그 호소를 해서 영국 사람부터 동감을 끌어냈다. 그다음에 17분 연설 속에 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안에서 이 그 한영 다운인가 협정을 맺어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자. 사실 그동안에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포괄적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근데 네. 포괄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외교나 다른 나라와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한국이 미래로 나아갈 때 영국이 국익 차원에서 도와주겠다 또는 영국이 나아갈 때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영국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의 동맹 직전 단계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물류 공급난 시대에 같이 가자. 또 한미 FTA 협정을 다시 맺자 했는데 이 대목도 지금 브렉시트 상황에서 맺었던 것은 영국 입장에서는 허점이 굉장히 많고 아쉬운 게 많은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함으로써 영국 사람들로부터의 마음으로부터의 동조를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첨언 한번 하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영국을 갖다 방문을 해서 뭔가 양국 간의 협력을 갖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좀 더 격상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중요하게는 연설이라는 차원에서는 뭔가 약간의 상대방을 갖다 약간 심금을 울리는 또는 이제 뭔가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이제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이 우리나라 이제 재건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뭔가 좀 신흥 공업 국가로서의 뭔가 기틀을 마련하는데 좀 영국이 정말로 좀 많은 막대한 지원을 했었다라는 걸 갖다 좀 강조를 한번 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아까 셰익스피어 희곡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양국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금에 도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도전들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는 좀 새로운 단계로 진일보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영국이 뭔가 좀 색다른 과거의 어떤 그런 협력했던 어떤 관계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이걸 또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그 영국 의회의 어떤 연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더 이렇게 터치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 감성적 터치, 문화적 터치가 참 곁들여진 연설이었던 것 같고 기립박수가 총 3번 나왔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연설하면 10번씩 터져 나오니까 3번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연구소장님의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대단한 성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급하셨듯이 이 다운인가 합의에도 양국 정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고 또 방대한 합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까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그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외교 관계에서 그냥 서로 우정을 주고받고 교역을 하는 그 수준에서 동반자 관계라면 같이 간다 이런 이 관계인데 그 한도 더 넘어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하면 국가 전략을 펴고 나라의 미래 비전을 하는 데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요. 현재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세계가 그 부품이나 공급 또는 수출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끼리끼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끼리 거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냉전주의 같은 이런 게 지금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영국과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같이 하고 미래를 같이 하겠다. 대단히 깊이 있는 얘기다. 네. 그다음에 세계 5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영국,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세계 11위, 12위입니다. 그런 어떤 서로가 강국인데 그 베이스가 하나는 아시아, 하나는 유럽에 있고 그래서 땅이 좀 멀어 보이지만은 그 둘의 시너지 효과는 실로 클 수 있다. 특히 물류 공급망 쪽에서의 그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다우닝가 합의 좀 세분화해서 분야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방금 김대호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이 이제 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제 격상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협력의 범주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된 사안에 따르면 안보 분야 그리고 또 경제 분야 그리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 총 45개 정도의 이제 과제를 갖다 앞으로 이행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런 합의를 갖다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국 간에 이제 정례 회의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뭐 2+2 회의라든가 또는 한영 경제 대화책 그리고 또 공급망 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공급망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기술 관련 소재라든가 부품 또는 장비 필수 의약품 또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갖다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통신 공급망의 다변화라든가 또는 반도체, 인공지능, 또 사이버 보안 등에서 좀 협력을 갖다 양국이 촉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퀀텀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변역을 초래할 수 있는 뭐 신흥 기술 원인은 어떻게 보면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이제 양국이 좀 더 긴밀하게 연구 협력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바이오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성장과 연구를 갖다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성장적인 규범을 갖다 만드는데 양국이 좀 더 노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어떤 지금 뭐 협력 분야들이 지금 많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다우닝가 합의문의 명칭도 상징적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런던의 총리 관저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따왔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함께 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하면서 양국 관계가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영 FTA 협상 재개와 양국 기업 간의 MOU 체결 등 큰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남은 숙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장관급 공급망 대화와
반도체 협력 MOU를 통해 공급망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급망 위기 시에 공동의 대응 체계도 마련하여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은 뭐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인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영국과 협력을 맺음으로써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야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 하게 되면 이제 금융 서비스업을 갖다 일차적으로 많이들 떠오르고 계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영국이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뭐 롤스로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제약 부분에서도 이제 영국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를 갖다 결정하는 이후에 특히나 더 이제 이 제조업 부분을 갖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가 또는 방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영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투자를 갖다 늘려가면서 이제 이 경쟁력을 갖다가 키우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영국이 이제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지금 같이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또 이런 생태계를 갖다 조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방산이라든가 또는 제약 부분에서 아무래도 협력을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미래차, 지금은 뭐 이제 전기차이긴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이 밖에도 뭐 에듀테크라든가 또는 스마트팜처럼 좀 앞으로 다수의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신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뭔가 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굉장히 폭넓은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 아닌가? 우리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앞서 그렇지 않다. 영국에는 ARM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영국이란 나라가요. 사실상 그 제임스 스티븐슨 시대에 전기기관을 발명을 하면서 산업화에 불을 땡긴 나라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혁명과 혁신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 산업혁명의 그 판도대로 세계가 꾸려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뭐 제국의 영광이 끝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실제로 영국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통 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요, 영국이 산유국이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영국은 북해산 원유, 북쪽에 있는 원유, 어떻게 보면 사우디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산유국이에요. 또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거든요. 네. 그게 영국 합작사이죠. 그 밖에도 영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은 굉장히 많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요. 지금 말씀하신 ARM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그 오나는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희 씨 거지만 그 회사가 영국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 영국의 인프라로 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반도체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서는 이 기술 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누군가가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받아와서 생산을 해주고, 또 그 생산할 때는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데는 한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힘만으로 안 돼요. 그게 설계를 하는데 설계의 원천, 설계의 기본 모듈을 만드는 곳이 영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 회사의 원조다. 그다음에 각종 장비 만드는 거,
이것도 영국이 상당히 많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고 제조를 잘하는 한국과 원천 기술의 설계를 갖고 있는 영국과의 담합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주목을 끄는 것은 이번에 MOU가 많이 체결됐는데 거기서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네. 그 한국 기업인들이 영국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영국은 한국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통상 외교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일면 타당한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도 앞선 게 많지만 원전 산업, 이게 영국이 원래 본고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밖에도 청정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 금융 산업도 압도적으로 세계의 리드가 되어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는 영국에서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왕실이 앞장서서 한영 협력으로 들어가라.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는 우리가 외환 자유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리보를 주축으로 한 영국 금융시장에 실제로 주인으로서 들어간다는 거. 그게 또 원전의 파트너로 들어가게 되면 원전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큰 틀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투자 금액이 영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한국이 영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많다 하더라도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그 내용 협력하는 분야를 보면 서로 간의 시너지가 많이 나고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우리 그 연구위원님께서 영국의 제조업 육성 의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면에서 우리 제조업이 지금 영국을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너무 지나쳐 왔습니다. 치우쳐 왔다 이거죠. 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다극화 경제 글로벌 체제로 갈 수 있는 중대한 그 교두보를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MOU 협정 기대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 일정의 이틀째 날 또 한영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무역 협정 FTA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이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을 계기로 실제로 한영 FTA 개선 협정도 시작이 됐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갖다 2016년에 결정하고 나서 영국이 가장 먼저 이제 정부 부처를 갖다가 이제 확대를 하는데 중점을 뒀던 게 이제 국제통상부입니다. 네. 아무래도 영국은 지금까지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FTA를 체결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 이제 EU 회원국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FTA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이제 EU 회원국이라는 어떤 지위를 갖다 놓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통상이라는 어떤 무대에 이제 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FTA를 갖다 주요 국가들과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국이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FTA를 갖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추진할 것인가, 그럼 어떤 국가들과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전략 갖다 마련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주요 가장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을 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을 갖다가 이제 영국이 이제 딱 지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통상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뭔가 좀 EU와 미국하고 함께 대부분 다 FTA를 체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나라하고 빨리 FTA를 체결하는 게 영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빠르게 어떻게 보면 FTA를 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 영국과 한영 간의 FTA 협정문을 보시게 되시면 거의 이 한EU FTA 협정문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EU를 갖다 영국으로 바꾸면 대부분의 이제 지금 현재 한영 FTA 협정문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협정을 맺기 위해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시간 내에 FTA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EU가 이미 체결했던 협정문을 딱 그대로 거의 갖고 와서 좀 빨리 체결을 하고 그리고 단시일 내에 다시 한번 이제 한국과 이제 그 FTA를 갖다 다시 좀 개정하는 이런 게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FTA를 갖다 놓고 봤을 때 1세대는 상품과 서비스의 그 개방도를 갖다가 좀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2세대는 무역이나 또는 환경
이런 경쟁 정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2세대라고 불려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공급망처럼 뭔가 이전에 없던 신통상 이슈들을 갖다가 새롭게 FTA에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3세대 FTA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시가 된 한영 FTA 개정에 있어서는 이런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공급망 부분의 이런 신통상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FTA 협정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디지털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통관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한다던가 그리고 미래 산업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라든가 또는 이제 원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기술 장비 이런 것들 같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앞으로 있을 이제 한영 FTA 개정 협상에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또 양국 기업 간의 MOU만 보더라도 숫자가 31건에 달하고 규모는 2,700억 원에 달합니다. 뭐 에너지, AI, 방산, 바이오, 금융 등 그 분야의 스펙트럼도 굉장한데요. 김대호 소장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원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국이 원전의 원조 국가다. 예. 원전 분야에서의 성과,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좀 예. 짚어주신다면요. 이게 원전이 지금 이 시점에 한국과 영국 간의 협력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나름의 어떤 그 흐름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국의 에너지가 조달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그것을 청정 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이 전략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RE100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그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만 하되 그 안에 원전을 좀 집어넣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철학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나라 중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고 그런 면에서 이 원전이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기술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히요 우리나라의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향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대한 지금 몇 가지 현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UAE란 나라, 네.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10여 년 전에 원전을 거기에 발주를 받아서 들어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한 돌파구를 만드는데 지금은 그 체코라든지 헝가리라든지 그 동굴아파 지역이 많은 나라가 지금 원전 발주를 하고 있어서 심지어 사우디조차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요. 근데 영국과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서방 국가 전체의 동의도 얻을 수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영국과의 원전 협력은 단순히 영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원전의 세계적인 발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어떤 교두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영국 국빈 방문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많은 약속도 맺어졌고 또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얻어진 경제 협력과 합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단은 찰스 3세 국왕 즉위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영국 국빈 방문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연간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국빈 방문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영국이 그만큼 동반자 관계도 이제 격상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시대를 갖다가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합의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좀 더 좀 유의미하고 좀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한년 간의 이제 FTA 개정 협상에서 이것들이 충분히 좀 녹아들어서 그 FTA 협정문 안에 이런 협력반을 갖다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 이런 또는 협력 분야를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례화되어 있는 대화체, 협의체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체나 정기적인 대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런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어떤 기대감을 갖다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게 뭐 고위급이 됐든 아니면 실무급이 됐든 아니면 또 이제 민간 부분에서 협력이 됐든 간에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 계속해서 이게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이 대화체에서 뭔가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게끔 좀 정부나 기업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대호 연구원님께도 이게 좀 한 번의 어떤 화려한 행사나 잔치, 뭐 박수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될까요? 네, 정상 외교는 끝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시작을 실제 성과로 같이 잘 이어가려면 한결같은 그런 지원과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일본이 영국과 수교한 이후에 일본의 당시에 이 이토 히로부미, 한국의 총독으로도 오던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최고위층 간부 약 한 40%를 저는 영국에 파견하고 또 영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그 서로가 그 교류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100여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이 관계를 계속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보내고 또 썼고 대학에서도 영국에 대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그 인재를 대폭 좀 키우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심어진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또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23일 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는 28일 늦은 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윤 대통령 프랑스 방문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